자, 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미니 모의고사 오랜만입니다. 4회차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작품은 이태준의 달밤입니다. 참고로 계속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미니 모의고사에서 시험 범위는 제가 풀이한 부분만 포함합니다. 제가 풀이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태준의 달밤입니다. 달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자, 항상 말하지만 문학은 보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소설 작품이 처음인가요? 그렇네요. 자, 소설을 할 때는 인물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소설은요. 그래서 보통 보기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들이 제시가 되는데, 혹은 인물이나 배경,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보기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읽으면서 그런 정보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태준은 작품 속에서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늙은이 등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들은 사회 중심에서 이탈한 사람들로 사회의 주변인에 해당한대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주인공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주인공으로 설정하는데, 정리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사회 중심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죠. 이들 인물의 공통점은 모두가 순수한 성격의 소유자들이고 세태에 물들지 않은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 중심에서 이탈한 인물임에도 이런 사람들은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품성도 가지고 있는 이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 중심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순수한 성격, 따뜻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작품에서는 황수건이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품이 좀 재밌어요. 이게 전체를 봐도 좀 재밌고 약간 모자란 듯 하면서도 좀 특별한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이 조금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천천히 조금씩 봅시다. 자, 나는 황수건과의 첫 만남에서, 자, 나가 나와 있으니까 1인칭 시점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가 못난이라는 이유로, 여기에선 못난이, 못생긴 사람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못난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못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보기에 얘기하는 사회 중심에서 이탈한 인물, 하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니었을 거다. 보기와 연결해서 황수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신문 보조 배달을 하던 황수건은 똑똑하지 못하는 이유로 쫓겨나지만 나는 그와 가깝게 지내면 그의 말벗이 되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부분은 전체는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찍겠습니다. 자, 제 대신 들어온 급사라고 돼 있는데, 급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심부름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삼산학교의 급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황수건이 삼산학교에 자신의 대신해서 들어온 급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황수건은 그 이전에 삼산학교에서 급사 일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보다 근력, 힘이 세게 생겼죠? 라고 지금 이 서술자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자가 나는 모르겠다. 그 사람 본 적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보려고쇼 운동을 합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이기면, 힘으로 이기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삼산학교에 다시 급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순진하죠. 자, 순수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라고 하니까 그까짓 거 날마당 사무실로 갑죠 라고 하면서 다시 써달라고 졸라 댔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한번 싸움을 해야 내가 거기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녀석의 근력이 얼마나 센지, 자신의 대신에 들어온 급사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덤벼들 텐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하오라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 매만 맞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섭쇼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요. 저녁엔 큰 돌멩이를 하나 굴려다 삼산학교 대문에다 놨습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없어졌는데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로 굴려다 버렸는지 번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요. 못 봤거든요. 입쇼 제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굴리는 행동으로 급사의 힘을 시험하려고 하는 굉장히 순진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뭘 생각하는데 손뼉을 치더니 얘기합니다. 자,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는 천년두라는 병이 굉장히 호환 다음에 마마라고 불릴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다 그러죠. 근데 어쨌든 우두를 넣으면 천년두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나서는 이 천년두가 거의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두를 넣지 말라고 해요. 왜 넣지 말라고 하느냐? 왜 넣지 말라고 물어보니까 요즘 마마가 다닌다고 돼 있는데 이 마마가 천년두입니다. 자, 천년두가 유행한다고 모두들 우두를 넣는데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데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도 근력을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두를 넣고 나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럽니까? 이랬더니 제가 생각해냈습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못 배움입니다. 이 사람이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다가 또 순수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왜 그렇소라고 물어보니 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됩쇼. 삼산학교 그 녀석도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건 무서울 것 없는데쇼. 그걸 모르겠거든 입쇼. 이러면서 굉장히 순수한 면모를 대답을 못하니 말을 돌리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나는 그렇게 좋은 생각,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를 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첫 부분에 줄거리에서 대강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가깝기 전에 말벗이 되어준다고 돼 있죠. 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서술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떤 따뜻한 시선, 이 황수건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지금 시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황수건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는 좋아서 번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해서 이 서술자가 황수건을 무시하듯이 아주 고맙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알려줘서 아주 고맙소 라고 하면서 황수건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존중받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황수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삼산학교에 급사로 들어가려고만 기다리고 있느냐 하니까 아니다.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코즈가이 심부름 노릇을 하냐. 미천만 있으면 장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사를 할 거냐 하니까 방학 될 때까지 참이 장사도 하고 가을부터는 군밤, 외떡, 습자지, 도화지 장사한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신을 좋아한다. 저를 선생들보다 낮게 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학생들을 판단하는 굉장히 순수한 면모를 또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날 그래서 돈 3원을 줍니다. 그래서 참외 장사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황수건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황수건이 돈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나간 뒤에 선생님 잡수시라고쇼 하면서 자의 서술자가 없는 때에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따뜻한 품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를 할 줄 아는 황수건 해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나에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여름 동안 황수건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외 장사를 했는데 실패했고요. 황수건의 아내가 있었는데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이 황수건이 그 동선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남편이 이제 벗어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제 황수건의 아내가 도망을 갔대요. 자, 여기까지를 저는 사건 1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소설의 지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읽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 소설의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별로 나누어서 읽고 전체 맥락을 쭉 연결해서 읽으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되는 거는 사건 1은 나와 황수건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여기 밑으로 연결할게요. 어떤 황수건 인물인데요. 인물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순수하지만 못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황수건에게 일어난 일은 일단은 장사 실패했고요. 그리고 아내가 도망가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사건 1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런데 요 며칠 전이옵니다. 밤이었어요. 한 달포라고 돼 있는 달포는 한 달입니다. 한 달 만에 황수건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뭘 가져왔느냐?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으로 들고 왔어요. 굉장히 일단 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거죠. 자, 선생님 잡수시라고 사왔습조라고 했지만 뒤에 보니까 사온 게 아닙니다.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 우둔하다고 돼 있는데 우둔하다는 약간 멍청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각은 바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인데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포도 서리를 해왔던 걸 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그 주인이 황수건을 때렸나 봐요. 포도값도 물어줍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아마 황수건은 굉장히 민망함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고마움을 표현한다고 해도 훔쳐온 거를 주고 그 사실을 들켜버렸으니까요. 자,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순정의 열매. 자, 굉장히 따뜻한 시선, 황수건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사건 2로 끊었고요. 저는 포도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황수건이 어디다 적노? 자, 황수건이 포도 서리를 해서 이제 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자리가 없으니까 안 적겠습니다. 이 서술자는 지금 황수건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지니고 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어제다. 자, 지금 참고로 제가 사건을 3개로 나눈 이유는 시간이 변화되기 때문에 사건을 나눴습니다. 자, 어제다. 문 안으로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이라고 하는 그 위치 지명을 지금 제시하고 있네요. 자,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깁은 비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이 됐을 거예요. 와, 이 달빛이 굉장히 예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포도원 깨러 올라오느라니까 누가 막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께와나 미다까 다메이 끼까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왔대요. 자, 요게 지금 보면은 나와 있는데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라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어떤 답답함을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자, 를 부르며 큰 길이 좁다는지 휘적거리며 내려옵니다. 보니까 수건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척 하려는데 그가 나를 보면은 무안해할 일이 있죠. 포도서리를 했다가 막 그것을 들켜버린 무안해할 일이 있으니까 자,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춥니다. 배려죠, 배려.
지금 황소건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답답함을 드러내는 노래를 부르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뻑뻑 빨면서 지나갑니다. 아마도 이건 역시도 황소건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하다라고 돼 있는데 유감한 듯 하였다. 유감한다는 말은 느끼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나는 그래서 달밤을 보면서 와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황수건은 그 달을 보면서 달만 쳐다보면서라고 나와 있으면 달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사건 3번인데 굳이 정리 안 할게요. 황수건의 어떤 나와 황수건의 만남과 황수건의 답답함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나는 황소건에게 장사 미쳐 3원을 주었다고 돼 있죠. 1번 문제 같은 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2번 황소건은 삼산학교에서 급사를 한 적이 있다. 내용상 있었고요. 자, 3번 황소건은 새로 들어온 급사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힘으로 이기면은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요. 자, 4번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예방주사 맞았죠. 우두를 맞았다고 돼 있습니다. 5번 나는 황소건이 훔친 포도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게 틀렸네요. 자, 지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포도값을 물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지 포도를 다시 돌려주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으니까 답은 5번. 자, 일치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1번부터 봅시다. 황수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1번 참외 장사에 실패하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 주변인. 그렇죠. 2번 나의 도움이나 호의를 잊지 않을 만큼 따뜻한 품성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3번 어려운 상황인데도 흥겹게 노래를 부를 정도로 순수한 성격이라고 돼 있는데 흥겨운 노래가 아니라 굉장히 여기다가 담배도 피고 있으니까 답답함을 드러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없다고 여길 정도로 배움이 부족한 인물 맞고요. 자, 학교에서 쫓겨나고 아내마저도 도망가 버려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보기는 윗글의 서술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A부터 D 중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이 드러나는 구절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자, 위에 읽지 않겠습니다. 황수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호의적 태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 두 가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죠. 자, 앞으로 돌아가서 A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가 어디 있느냐 하면 A 어디 있죠? A가 A 찾고 있습니다. A. 자, 여기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으로 들고 왔다. 요거는 황수건의 따뜻함이지 나의 따뜻함, 서술자의 따뜻함이 아닙니다. B.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알아차렸다는 것이 따뜻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C가 맞는 것 같아요.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C가 되고, 자, D.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황소건에 대한 배려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와 D가 들어있는 5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황소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이니까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은 뭐였냐면 달밤은 그에게도 어떤 느끼는 바가 있는 듯 하였다라는 부분인데,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연적 배경을 동원하여 인물을 신비로운 인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공간적 배경을 구체화해 사건을 명료화. 황수건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제시가 되지 않았죠.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명료화했다고 할 수가 없고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비판적 인식, 달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아닙니다. 자, 공간적 배경의 전환을 통해서 극적 분위기, 전환 없었죠. 하나의 공간적 배경, 달밤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은 제시되어 있었고요. 5번, 자연적 배경을 활용하여 여운이 있는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 자, 참고로 이게 소설의 끝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달밤이라고 하는 배경을 제시하면서 그에게도 어떤 느끼는 바가 있는 듯 하였다라고 하면서 여운 있는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뒤에 부분을 추측해 봐야 되니까,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되니까 약간의 열린 결말이니까 우리가 어떤
이 여운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설을 했는데 소설은 경향이 지문이 계속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 하나를 통짜로 이해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사건이 전환되는 부분이 어딘지 고민을 하고 전환되는 부분마다 그 앞에 사건이 뭐였는지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인물의 성격은 뭐였는지 잘 정리하면서 읽으시면 소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소설 읽기 방법이고요,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소설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말고사까지 잘 쳐서 좋은 등급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